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한 손석표입니다. 음.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쯤 설명회 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고2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설명회 하는데도 약간 이렇게 집중력이 약간 고3 학부형 같은 느낌이 약간 있으시거든요. 이런 전투력이 자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이제 다원에서 계속 국어 강의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8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오래됐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일상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이렇게 기출의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가 대표 저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수능 되게 좋아해 가지고 수능으로 문항 분석으로 제가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해마다 직접 수능에 응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자녀분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제가 그날 바로 찍고 그날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분석 자료를 보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친구들이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랑 제가 직접 느끼는 감각 그대로 촬영을 해드리는 컨텐츠라서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학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2학기 때 친구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어떤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수능 국어 준비가 거의 미흡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학생 상담을 할 때 공부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보면 안 했다가 대부분이고, 내신 때 잠깐 내신 학원을 다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수능 국어 담당해서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펼쳤니?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 엄마가 사다 준 매산비가 아직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뭐 문제가 좋아서 훼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학기가 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독서와 작문이나 화법과 언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요. 독서 작문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신 대비랑 관련해서 많은 비문학 제재들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긴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긴 글을 읽지 못하는 것 전에 단어를 좀 많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제가 겪는 일상인데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가장자리라는 단어를 제일 좋은 자리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지금 제가 MSG 치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일상에서 겪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게 웃으시고 어떤 분들이 되게 쓰게 웃으시네요. 어, 그래서 뭐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원래 중학교 한문 교과서 없어진 지 한참 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시 한문 교육을 좀 부활시켜 볼까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 다들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제가 예전에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93년부터 쭉 치러졌던 수능 문항 분석을 쭉 했을 때, 어, 교과서에서 한문 교과서가 없어진 이후에 친구들의 어떤 수능 당일 기준으로 어휘 문제 정답률은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어휘 문제가 우하향한다는 것만 놓고 친구들이 어휘를 못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단어가 안 되면 독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수능 국어에서 100점 만점에서 52점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전국에서 딱 절반 정도에 있다고 봐요. 중위값이 52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20살이 된 친구들은 수능 국어 기준으로 50점 언더 있는 친구들이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 이제 직장 레벨에서 실제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다시 한문을 부활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어휘력의 한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1년 남짓한 어떤 고3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예,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3 학생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각인데, 대부분 수업 시간에 와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는 느낌으로 고3 국어 강의를 수강하거든요. 아마 지금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키우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집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EBS 분석지 같은 것들이 이따만큼 쌓아 놓지만, 실제로 어떤 학원에서 인제 뭐 교재비 내라니까 내고는 있지만 아이가 그걸 다 보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뭐 이런 상태란 말이죠. 갔을 때 뭐 200명 있다라고 하는데 애가 가 가지고 마치 뭐 야구 경기를 외야에서 보는 사람처럼 보다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의문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또 슬픈 일이니까 저희 밝은 얘기만 하죠 오늘. 근데 인제 그것들을 쪼끔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노력들이 쪼끔 필요해요. 수업 자체를 잘 소화하지 못해서 자료만 받고 오는 거거든요. 인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대치동에서 나오는 자료와 현재의 대치동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제 조금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는 자료가 되게 불친절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료가 친절하다는 말은 수업이 발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친절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대치동에서 처음 수업할 때 최고 좋은 게, 어머님, 아버님들도 되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학생들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도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료를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자료가 되게 친절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수업 자체도 그렇게 많이들 바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수업 자체를 소화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자료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인제 관심사를 가지고 인제 진행하는 수업의 핵심은 인제 문학이랑 독서랑 문법을 동일한 방식으로 풀게끔 강의하는 게 인제 수업의 핵심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인제 수능 문항 분석으로 인제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할 때 인제 기회가 잘 닿아 가지고 실제로 수능을 출제했던 출제위원분들을 한 3분 정도 제가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은 인제 그 독서를 출제하셨던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문학 출제하신 교수님을, 이렇게 제가 총 3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3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겹치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강의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여 가지고 내심 독서 문제,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를 만드는 사고방식과 문학 문제를 만드는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세 분이 한 얘기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학원 강의에서 출제자의 의도란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만나서 막상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문학을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와 비문학을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실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학생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영역을 동일하게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인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강의 준비를 쪼끔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문학을 접근할 때, 독서를 접근할 때, 문법을 접근할 때 최대한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식으로 강의를 쪼끔 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 꼭 수능 국어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독해 시험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저희 수업은 사실 국어는 배우고 나서 점수가 바로 피드백이 오지는 않아요.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자기화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강의를 들었는데 영어 점수가 오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글이 좀 짧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독해랑 관련한 어떤 판단 기준이 쪼끔 애매했는데,
오히려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영단어는 많이 외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영어 독해가 조금 잘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국어 공부를 들었는데 영어 점수가 많이 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국어 점수도 올라요. 근데 영어 점수가 따라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과 학생들 중에서 가끔 과탐 문제에서 자기가 과학을 모르는 게 아닌데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말이 좀 꼬여 있는 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극이과 학생들이. 근데 극이과 학생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구문 자체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은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질문들은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질문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가끔 국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국어 수업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A 선생님한테 들을 때, B 선생님한테 들을 때 개성의 차이가 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개성의 차이가 클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A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싶은 바도 똑같고 B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실은 똑같거든요.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그 똑같은 얘기를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단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 강의 같은 느낌을 줘야 되다 보니까 시험지에 있는 단어를 살짝 꼬아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업자 수준에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A 선생님한테 듣다가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고3 때 B 선생님으로 가면은 "B 선생님 수업 어땠어?"라고 부모 입장에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제 뭐 엄마가 그래도 밤에 줄 서서 막 등록해 줬으니까 엄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A 선생님이랑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A 선생님의 말로 표현한 거랑 B 선생님의 말로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에 가깝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실제 시험지에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시험지 단어로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방식들은 사실 꽤 검증된 방식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재수학원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4년 동안 모두 국어과 강의평가 1등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이 선생님 강의가 왜 좋냐를 좀 써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고마웠던 부분이 선생님이 이제 뭐 문학이랑 독서랑 할 거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업 의도가 그거거든요. 출제 의도 자체가 어떤 문학, 비문학이 실은 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접근하게끔 수업을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답의 설계도라는 표현을 조금 썼는데 그 정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들이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대부분 고3 파이널 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1년짜리 커리큘럼을 고3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앞에서 정답 선지나 오답 선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시고 뭐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좀 고1, 2, 3 수업을 다 하는 강사 입장에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어떻게 정답 선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일찌감치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학생이 시험장에서 쓰는 데까지 시간적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그거 그 다음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필라테스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셨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안 되셨잖아요. 아이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진짜 필요한 원리들이 어찌 보면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일찌감치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추후에 '아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말이었냐.'라는 순간이 되면은 그때 시너지가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 학기 때 2 학년 2 학기 때 정답 원리랑 오답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때는 약간 아리까리하게 알았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 3월이나 4월에 '아 그때 그 말이 그 조언이 그거였구나.'라고 크게 깨닫는 순간 이 친구는 3월이나 4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깨달음을 얻은 상태로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오답 원리, 정답 원리를 처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운이 좋다면 시험장에선 깨달을 수 있죠. 이거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설명을 해 드리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순히 글을 많이 읽어 드린다? 예, 그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많이 설명을 해 드리는 수업이에요. 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5 개념들. 사실 5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뒤에 학생도 한 명 듣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제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5 개념 중에 하나가 "의인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무조건 100% 참이라고 많이들 배우거든요. 자습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 출제됐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면은 의인법이 꼭 대상에 대한 친근감에 기반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경우에도 의인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수능 당일날 수능 문제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인제 학생들이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니까 의인법, 친근감 이렇게 외우듯이 대부분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당일날 안 나오면 좋지만 그게 나오면 이제 점수가 깨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강의 설계를 하면서 모의고사 2.5 에서 한 4 등급 정도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준비를 했고요. 1 등급 학생이 들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독서 문제는 푸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식이 하나로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끔 풀이 방식이 2 가지 방식이나 3 가지 방식의 풀이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출 분석하다 보면은 해설지에서는 실제로 풀 수 있는 방식이 2 가지나 3 가지인데 1 가지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가끔가다 어떤 문제들은 2 가지나 3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쪼끔 보여 드려요. 그래서 1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 1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2 번째, 3 번째 길 같은 걸 배우는 데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어서 1 등급 학생들도 배울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의 설계 자체는 한 2.5 에서 4 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해 봐야지.'라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5 등급 아래에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추천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학생 과에 붙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이 시기에는 1대1로 맨투맨으로 붙여 가지고 하는 게 맞고 강의를 듣는 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 번의 수업을 할 거고요. 3 시간 반씩 10 번이니까 35 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 35 시간 대체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드릴 건데요. 대부분 국어 수업 3 시간 들으면은 뭐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좀 속된 말로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너덜너덜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수학 수업 3 시간 들을 때의 피로도랑 국어 수업을 3 시간 들을 때 피로도가 있으면 국어가 훨씬 더 피로도가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뇌 영역이 이제 뇌의 전 영역을 많이 쓰는 것에 가까워서 운동으로 따지면 약간 크로스핏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피로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2번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주일에 2번 하는 게 좀 물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3 시간 반짜리 정규 강의를 넣고 한 번은 이제 클리닉 수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주일에 일요일 저녁 하루 정도는 큰 틀에서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고사 직전에 저희가 다 내신 유강을 하니까 뭐 내신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스케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 영역을 같이 하는데 독서를 쪼끔 중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학을 쪼끔 다루고 문법도 사소하게 다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휴강 전이랑 중간고사 휴강 후가 조금 강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특정 영역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법을 못한다, 뭐 경제를 못한다, 아니 뭐 논리학을 못한다, 아니 뭐 기술 지문만 나오면 어렵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서 뭐 저 같은 문과생들은 선생님 지구과학만 나오면 저는 제 의식이 우주로 가버립니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제재들 위주로 조금 많이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어떤 제재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글에서 난해한 지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지문은 지문이 너무 난도가 높다기보다는 지문이 그냥 단순히 길어서 어려운 게 있고요. 아니면은 지문은 평범한데 보기가 너무 난해한 경우들이 있어요. 보기를 보면 보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진짜로 처음 보는 느낌의 문학 제재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드디어 수능 당일날 기준으로 90년대 문학 작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90년대 문학 작품들이 안 나왔는데 수능 당일 기준으로 이제는 90년대 문학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작품들은 사실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연구도 덜 됐을 뿐더러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여러 형태에서 문제 제작이 아직 덜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이제 주목해야 될 작가들이 있기는 한데 학생들 입장에선 사실 이제 고2쯤 돼서 뭐 이렇게 학원을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면은 문학 특강 같은 거 듣다 보면 다 어디서 다 읽어본 글이 또 읽어본 글이거든요. 뭐 국어학원 보내서 "너 뭐 좀 많이 배우고 왔냐?"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 또 윤동주를 꺼내시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머리에 털라고 아예 처음 보는 텍스트들을 직접 만나보는 경험들을 뒤에서는 조금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휴강 이전과 이후에 어떤 목표 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뭐 EBS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수록 작품들도 좀 많이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틀리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어요.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맞으면서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좀 틀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이 틀렸다고 했을 때 답이 5 번인데 3번 써서 틀리는 친구랑 4번 써서 틀리는 친구는 쪼끔 다르거든요. 체화될 지점들이 쪼끔 달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틀렸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선지를 골라 틀렸냐에 따라서 교정해야 되는 영역들이 달라서 그 부분을 좀 따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작품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인제 어떤 것들을 해 드리냐라고 했을 때 주간 과제물이 쪼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주간 과제물에서 틀린 문제들이랑 이렇게 동일한 유형들의 개별 오답 자료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주차 과제물 OMR을 냈을 때 틀린 문제랑 비슷한 유형, 비슷한 사고, 그러니까 대부분 유형으로만 개별 분석 자료를 주시는데 유형과 별개로 유형 플러스 사고 분석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휘력 말씀 좀 드렸는데 어휘력은 사실 단어장 외우라고 하면 진짜 안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카톡으로 어휘 테스트를 조금 간단하게 한 10문제 정도씩 보내드리고 수업 기간 동안 꾸준하게 참여한 친구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죠? 어제 이제 여름 강의 종강하면서 저희가 장학금 시상했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으로는 회유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저희가 열심히 조금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리닉 때는 저희가 저한테 3년 동안 배운 이제 실제로 스카이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과 아니면 제가 직접 나와서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에서의 장점은 클리닉을 길게 해드린다, 아니면 뭐 클리닉이 뭐 들어오고 나갔을 때 문자를 길게 보내드린다 이런 건 약속 못 드리겠는데 이거 하나만 약속 드릴게요. 클리닉 때 질의응답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질문을 못 하거든요. 이거 학생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딱 진짜 사실이 그래요.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저는 5번이 정답인데 4번을 이러이러한 이유를 생각해서 4번을 골랐는데 왜 5번을 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같은 질문이 오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 공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공인이 무슨 뜻이에요? 왜 3번이죠? 저희가 받는 질문은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응답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한 질의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유의미한 질문이 오가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유의미한 질문을 받지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질의응답을 만들 수 있을까? 저희가 미리 유의미한 질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먼저 물어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해드린다? 이건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뭐 문자를 길게 보내드린다? 이것도 약속 못 해드리겠는데 질의응답을 할 때 유의미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수준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질문을 저희가 먼저 드릴 겁니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질의응답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와서 뭘 배워가야 질의응답이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 뜻이나 물어보고 1시간 있다 가는 걸 질의응답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유의미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건 하나는 약속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10회 끝나면 대체 어디쯤 서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10회 수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10회차 수업에서 고3 파이널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종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종강쯤 해가지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학생과 함께 1대1로 학습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따로 상담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준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인쇄물 첫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마지막, 2학년 마지막 교재거든요. 그래서 2학년 마지막 교재 제목이 무결점 독해예요. 어찌 보면은 학생들이 모두 다양한 약점이 있거든요. 각자의 약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주 동안 노력을 할 거고,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밤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